자, 의병 활동과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의병 운동인데, 첫 번째 을미 의병이 있습니다. 어이구, 뭐야? 을, 에이, 아이씨, 을미 의병. 몇 년? 을미 1895년. 자, 을미라고 하면 뭐 생각나야 돼? 을미사변 생각나야지. 첫 번째. 계기가 첫 번째는 을미사변. 누가 죽었지? 대답해보자. 하나, 둘, 셋. 명성황후가 죽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개혁을 하나 하지. 똑같은 연도에 일어나서 을미개혁이라고 부르고, 가장 많이 반발을 샀던 정책 뭐야? 단발령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에 마음에 안 드니까 들고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대표 의병장 유인석, 이소응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석, 이소. 주도 세력은 위정척사 계열의 보수적 유생층, 양반층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주도 위정척사. 왜냐면은 위정척사파 입장에서는 유교적 소양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단발령으로 인해서 머리를 자르게 되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던 유교 그리고 다양한 사상들이 이제 외구에 의해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대표 의병장 얘네들 양반 주도하는 거 위정척사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특징은 아직까지는 나라가 그나마 돌아가니까 조금 소극적이야. 특징. 가장 큰 문제 뭐였어? 단발령이었지. 단발령 철회. 단발령이 너무 사람들이 불만이 심하니까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시키기에 이르고 고종이 야 아무리 그래도 너네 그건 좀 아니야 하고 의병 해산 명령을 시켜. 산 명령을 시켜가지고 자진 해산을 한다. 아직까지는 양반들이고 하니까 그나마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말 듣고 충성해야지. 그래서 소극적인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양반이 주도했다고는 하지만은 농민도 있다. 농민 일부가 좀 강경하게 나가는 거지. 활빈당이라는 조직을 마련해가지고 더 싸우기에 이른다. 활동을 지속하기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을사의병. 두 번째는 을사의병이고, 을사조약 몇 년이야? 을사조약 몇 년? 1905년. 그리고 이건 조금 길어서 1906년까지 이어진다는 거.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선생님한테 배웠지. 양반 최익현. 이 사람 단발령 할 때도 나왔는데 뭐라고 했어? 내 목을 칠지언정 머리는 못 자른다 라고 했지. 그리고 평민의병장도 민의병장도 있다. 누구? 돌석이. 이게 재성쌤이 똑같이 얘기하셨지. 돌석이 이름이 딱 보니 양반은 아니야. 최익현 이런 이름이 있는데 뭔 신돌석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도 세력 중에 누구 있었어? 돌석이 있었지. 유생 의병장이 많았지만 평민 의병장도 등장을 했다. 라는 겁니다. 특징으로는 아까 말했지. 평민 의병장도 등장을 했다고. 참여 계층이 확대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특징 돌석이 그리고 참여 계층이 확대 평민 의병장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정미의병 1907년 있네요. 정미의병 언제?
정미 7조약이 있었던 1907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계기는 그때 헤이그 특사,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특사를 보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특사를 보냈는데 실패를 하고 나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된다. 계속 눌려. 그리고 군대 해산, 무슨 조약으로 인해서 이따가 배울 정미 7조약을 통해서 군대가 해산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반으로는 이인영, 허위, 이인영, 허위, 양반, 이게 의병장이거든요. 대표 의병장. 그리고 신돌석, 돌석이 아까는 을사의병에도 참여를 했는데 정미의병에도 참여를 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신돌석,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 누구야? 독립군 장군 홍범도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얘네 둘은 뭐? 평민. 자, 특징으로는 군대가 해산됐잖아. 그러면은 군인들은 이제 할 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뭘 한다? 독립운동, 그리고 의병 투쟁을 위해서 의병에 가담을 한다. 근데 전직 군인들이잖아. 옛날에 그냥 칼 들고 축창 들고 싸우던 평민 의병장, 이런 애들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그래서 해산 특징, 해산 군인이 합류해서 전투력이 증가한다. 자, 그리고 페이지 23쪽이죠. 연합의병 결성 괄호치고 뭐라고 써있어? 13도 창의군. 옛날에는 도별로 왕래가 별로 쉽지 않으니까 따로따로 활동을 했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나라를 지키려면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3도 13개 도를 합친 거지. 창의군 해가지고 얘네들이 서울을 공격할 계획을 펼친다. 이게 뭐 서울 진공작전인데, 진공작전, 인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부 분열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렵다. 이거 원래 지금 으뜸실에서 찍고 있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일제가 제가 이제 의병들이 거슬리니까 남한 대토벌을 한 거야. 남한의 의병을 대토벌한다. 토벌. 그때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의병의 세가 많이 약화가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주, 연해주로 간다. 만주, 연해주가 어딘지 모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자, 같이 얘기하면서 해봅시다. 자, 조선 어딨어? 조선 여기 있다. 일본 어딨어? 일본 여기 있다. 중국이 있고 중국 위에 여기 부분을 만주라고 하고, 러시아 붙어있는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죠. 여기 부분을 색깔 바꿔서 하자. 연해주 지방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일병들이 여기선 힘들다 해가지고 각계 장소로 가서 항일 운동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제 국권 침탈에 대한 민족의 저항들. 이거는 다 알아보지 않고 중요한 내용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국자결. 무슨 뜻이야? 국자결. 나라를 위해서 순국. 자결. 자살하는 거지. 나라를 위해서 자살한다. 누구? 민영환. 그리고 언론 활동. 이게 제일 중요해. 언론 활동.
뭐라고 써져 있죠? 장지연의 같이 해봅시다. 시일야 방성대국. 그리고 황성신문이 있었다 라는 겁니다. 순국자결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데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은 이제 민족 저항 운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스티븐슨 암살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애국 개몽 운동. 자, 이거는 이름이 많고 한 일도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 써져 있죠? 보안회 몇 년? 1904년. 무슨 얘기를 했냐?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 철회 운동. 황무지 개척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일본이 조선에 있는 황무지, 그러니까 못 쓰는 땅을 개발을 하면은, 그럼 일본이 개발을 했잖아. 그러면은 거기 땅은 일본 소유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안회가 그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철회 운동을 벌여가지고 결국에는 성공을 해. 근데 임팩트가 크게 있진 않아. 왜냐면 성공한 다음에 해산했어요. 1905년에 해산했다 라는 거고, 이거는 솔직히 내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이거는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다음, 헌정연구회 몇 년? 1905년이다. 자, 입헌군주제 주장. 일단은 쓴 다음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입헌군주제, 민중 계몽운동 해서 정치사상고치. 그리고 민권신장. 뭐 뜬금없이 헌정연구회, 뭐 입헌군주제, 이게 조금 외울 때 어려울 수가 있어. 근데 헌이 무슨 헌자야? 헌법 할 때 헌자야. 헌법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민주주의겠지. 그래가지고 하는 내용도 비슷비슷해. 입헌군주제 뭐야? 민주주의 체제 아래 왕이 있는 거지. 그리고 민중 계몽운동, 민중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치사상 고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이 정치를 알고 그거에 뜻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 단체인 거지. 그리고 민권 신장, 민권. 우리 전제군주 국가에서 민권이라는 게 제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왕이 직접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군사, 정치, 외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권이 별로 있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헌정연구회는 헌법, 민주주의 바탕으로 입헌군주제를 실천하고 민권 신장을 요구한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한 자강회 몇 년? 1906년이다. 자, 이거는 이름만 봐도 애국계몽 운동 단체인 걸 알 수가 있다. 대한 자강, 스스로 자자, 이게 아닌데? 이건가? 기억이 안 나고, 스스로 강해진다. 스스로 강하게 하자는 거지. 남의 외세의 힘을 많이 빌리면은 이거는 이권 침탈이다 이거지. 그래서 하는 게 뭐냐? 교육 활동. 이 사람들도 백성들이 똑똑해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리고 근대적인 공장. 나라가 잘 살려면 공장이 있어야지. 산업적인 기반이 있어야 최소한의 나라 돌아가는 꼴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회사 설립.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한 게 많아요. 그리고 고종 퇴위 반대 운동.
자, 아까 설명했던 걸로 돌아가 봅시다. 고종 퇴위, 뭐 때문에 일어났어? 네덜란드 어디에 특사를 파견했다? 어디 있어? 정미의견 여기 있네.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려다가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부터 고종을 퇴위시키려는 압박은 있었어. 근데 구실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막 압박을 하고 있을 때 안 돼, 고종 퇴위 안 돼라고 했는데 고종이 언제 퇴위한다? 1907년에 퇴위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1907년 8월에 대한자강회가 해산을 하게 돼요. 이거 해자입니다. 해. 이거 조심하시고. 전국의 지회 설치 월보만 봅시다. 월보 간에 여기 대한자강회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교육활동, 근대적 공장, 회사 설립 이런 일도 했지만은 그 민중들이 소식을 알아야지, 나라 돌아가는 꼴을 알아야지 하면서 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보를 간행했다. 그 조금 설명이 빠른가 싶으면서도 이게 생각보다 할 게 많아가지고 오케이 나가봅시다. 계속.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뭐냐면, 자, 뒷장 넘겨서 24페이지 뭐라고 써져 있어? 신민회 몇 년? 1907년에서 1911년까지. 자, 결성은 어떻게 하게 됐냐? 자, 여기 여러분 아는 이름 나오지? 안창호. 양기탁은 솔직히 유명하진 않아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중심 비밀결사단체. 그리고 목표 국권 회복. 그리고 공화정. 자, 이거 중요하니까 색깔을 다르게 좀 해봅시다. 공화정 수립. 공화정의 아이씨 근대 국가 건설을 지향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는 이름 누구야? 안창호. 무슨 안창호? 도산 안창호. 그리고 양기탁을 중심으로 비밀결사단체라는 거를. 왜 근데 떳떳하게 활동을 못하고 비밀결사단체냐고 하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지. 국권을 회복하는 건 좋은데 공화정이었어. 공화정은 뭐다?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다. 아까 헌정 연구에 어땠어? 입헌 군주제. 민주주의가 있긴 있는데 왕도 있어. 근데 시민회는 뭐다? 공화정. 그냥 완전히 투표를 뽑는, 예를 들면 총리, 대통령 이런 거지. 근데 왕이 살아 있잖아 아직. 왕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 아, 그건 역모고 반란이야. 쿠데타라고. 그래가지고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그건 아니거든, 근거는 아니거든. 근데 외울 때는 이렇게 좀 연결하면서 외우는 게 중요해. 진호가이 그거 찍고 있었음. 진도를 다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직접 찍고 있었어. 뭐 할라 일로 왔나? 뭐 할라 일로 왔나? 어. 그거 할 거니? 어허. 양치하고요. 아, 양치? 자, 보자 활동. 그 단톡을 하나 만드는 게 낫겠지? 역사 멘토링. 그치. 따로 하나씩 보냈어. 응. 활동 봅시다.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어떻게? 학교를 세웠어요. 교육 실시. 자, 학교 이름 알아둡시다. 오산학교, 대성학교.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산업을 육성한다. 회사를 설립했다고 볼 수가 있지.
비슷해 사실. 뭐래, 대한자강에도 교육활동하고 근대적인 공장 만들고 회사를 설립을 했지. 근데 신민회도 비밀별사단체고 공화정을 중심으로 한 것 빼고는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리고 해외 독립군 기지 결성. 여거도 여기서는 장교, 군인을 키우는 그 학교를 만든다.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신흥 무관학교.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공화정이랑 안창호 양기탁 그리고 신흥 무관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체는 어떻게 됐냐? 105인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인 사건, 이제 우리나라가 망한 게 1910년이잖아. 1911년에 이제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는 거지. 다 이제 통치에 좀 저항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105명을 체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직이 드러나 버린 거야. 너무 많이 뭐 고문도 당하고 신문도 받고 하니까. 105인 사건 때문에 신민회가 드러났다. 해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아는 비밀 결사 단체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걸린 거야. 우리가 모르는 독립 그 열망이 있는 단체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유, 힘들다. 일제 침략과 국권 비탈. 여기까지만 나가자고 오늘은. 자,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좀 어렵다. 이거는 대충 알아야 돼, 대충. 과정. 페이지 26페이지고 가봅시다. 1904년 2월에 몰아서 질서 러일 전쟁. 저번에 내가 롤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 1차, 2차 다 남아있는데 바로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누가 이긴다? 일본이 이긴다. 이김. 그래가지고 기세등등해진 일본이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일의정서. 무슨 내용이었냐? 이제 조선 땅에 있는 군사적 요지가 뭐야? 중요한 군사적 요지와 시설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게 한다. 시설 사용을 허용한다. 그냥 이제부터 내 땅처럼 드나들겠다 이거지. 자, 그리고 1904년 8월에 뭐가 있었어? 자, 제1차 한일협약. 그래가지고 이거는 중요하다. 이거 첫 번째 중요 포인트, 제1차 한일협약. 고문 정치. 고문이 그 죄인들 고문하는 그게 아니고 관리 같은 거야, 관리. 자, 읽어보면은 재정과 외교 분야에 외국인 고문을 두고 그 외 부서에도 일본인 고문을 두어 내정 간섭. 우리나라 현대 대한민국에서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공무원을 못해. 아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재정하고 외교하는데 외국인이 한다? 이거는 명백히 주권 침탈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하나 있다. 1905년에 카스라 테프트 미력.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뭐냐면 조선에서 일본의 우위권, 야 그래 너희 거 하게 해줄게 하고 그 대신에 미국이 얘기를 한 거지. 필리핀에서 미국의 우위권 인정. 왜 미국이 필리핀이냐고 하는데, 그때 당시 필리핀이 스페인 땅이었거든요. 스페인 식민지였는데 미서 전쟁이라고 해서 미국이랑 스페인이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미국이 이기죠. 그래가지고 야 이제 내가 필리핀을 독립시켜 놓긴 했는데 나도 필리핀 우리가 먹을게, 서로 인정하자 라고 말하는 게 가스라테프트 밀약입니다. 일본은 조선 우위권, 미국은 필리핀 우위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제2차 영일동맹. 이제 단순히 2차 대전만 보고 영국하고 일본하고 싸운 관계 아니었나요?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었다 이거지. 1차 대전까지만 해도 영국이랑 일본 같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도 일본이 조금 다급하니까 아 영국 형님 저도 저 조선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영국이 아 오케이 오케이 니 조선 가져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조선 우위권, 아니 조선이란다, 일본 우위권이죠. 자 그다음에 뭐야, 세 번, 야 이것도 중요하다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 일본의 한국 지배 인정. 여기서 중요한 게 저기 종전에 있었던 가스라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은 일본의 뭐를 인정했다? 우위권만 인정을 했다. 근데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서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러일 전쟁 끝나고 일본, 러시아 뭐 이런 애들이랑 맺은 건데 우위권만 인정한 게 아니고 한국 지배를 인정했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우위권이 지배 인정으로 변해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남만주 및 동청철도 이양.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위권에서 지배가 됐다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거 세 개를 묶어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열강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인정. 이거 세 개는 그 오늘 문항 공개한 거 보니까 있더라고. 정확히 그냥 빵꾸 뚫려가지고 나오더라고. 이거 세 개는 꼭 외워야 된다. 가스라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강화 조약. 자, 그리고 1905년 11월에 1905년 을사년 뭐가 있었어? 을사조약이 있었다. 을사조약 뭐가 박탈당했어? 외교권이 박탈당했다 이겁니다. 중요하다 이거는 정말. 외교권이 박탈. 이제는 남의 나라하고 조약도 함부로 못 맺어. 일본에 허락이 있어야 돼. 나라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통상적으로 자주국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일본의 보호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나라가 직접 나라랑 나라 상대로 조약도 못 맺는데 어떻게 자주국이야. 자, 그리고 일사조약은 딴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는데 통감부를 설치한다. 통감부를 하니 이제 곧 조선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일본인 통감, 그러니까 대장 같은 놈이 와가지고 직접 조선 정치를 하겠다 이거야. 자, 여기 어딨어?
제1차 한일협약은 무슨 정치? 고문 정치. 근데 을사조약 이후는 뭐 통감 정치. 이거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고. 자, 1907년 7월 공종의 강제 퇴위. 자, 그리고 1907년 7월 한일 신협약 정민연 정미칠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한일 신조약 정미칠조약. 이것 때문에 뭐가 됐냐, 차관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얘도 쉽게 말하면은 통감보다 더한 내정 간섭하는 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관 정치가 시작됐고, 한일 신조약 체결로 인해 가지고 같은 해 8월 일보 군대가 해산됐다. 군대 해산돼서 얘네들 어디로 갔어? 아까 배웠잖아. 해산 군인이 합류한 무슨 의병? 정밀병. 연하이 동해하이. 네, 내가 봤지. 여기서요. 나? 나 그거 찍어야 돼가지고. 어? 그 멘토링 애들 진도사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찍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어가자면, 야, 여기서부터 그냥 진짜 통함기네. 자러 가. 오늘 안 될 것 같아. 여기 좀 가가지고 1910년 8월 29일 그 연도만 외워. 연도만. 날짜는 그냥 내가 외워 놓는 거고. 뭐 찍잖아. 찍는 거야. 식민지. 상관없어. 목소리 나와도. 식민지 전락. 뭘로 찍는 거야? 그 화면 녹화. 그냥 목소리만 나오고 화면 그냥 그거. 자, 정리가 한번 끝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알아보는 거지. 뭐야, 지 혼자 켜줬어. 좀 무서운데. 오씨. 열강이 한반도 식민지 지배 인정. 뭐였어? 세 개 뭐였어? 첫 번째 미락 있었지. 가스라 테프트 미락. 뽑아 다시. 안 꺼지는 거야? 그리고 뭐 포츠머스 강화 회담. 포츠머스 조약. 뭐? 그리고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 관계를 했지. 제 2차 영일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개쩔었어. 거의 머리 싸매가지. 어쨌든 그렇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알아야 돼. 순서를 알아야 돼.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뭐 동학농민운동, 동민? 동학농민운동, 지후 안 자고 정배 있는 거. 동학농민운동 있었고, 가부개혁도 있었고, 앉아. 뭐 가부개혁 다음에 뭐 을미개혁도 있었고, 을미개혁 뭐 을미사변 있었고, 담배 아직도 피는 거 아니야? 뭐 한일의정서, 한일협약, 그래 같이 쓰잖아. 약, 을사조약, 정미칠조약, 계획은 좀 있어. 오토바이 사가지고 한일합병. 하면서 돈을 버는 거지. 이게 나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암기로는 나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천천히 이해하듯이 차곡차곡 쌓듯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진도가 좀 남았거든. 식민통치체제의 구축과 전개, 이게 양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배운 이후에 따로 찍도록 하든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화이팅입니다.